오케이. 일단은 9강의 1번 그리고 지문을 읽기 시작을 했고 첫 문장 읽었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번째 문장에 subscribe to가 그치 뭐뭐에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ffect가 주어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명사 자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과정으로서 관습적인 민주적 절차의 개념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치, 정치적 판단이 대개 단독은 아닐지라도 그치,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토론, 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토론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어휘 현장에서 어휘 암기할 때 hamper라는 단어들을 체크하자고 했었는데 물론 이 지문에서는 affect or emotion harms and hampers harm이라는 해하다라는 동사가 and로 즉 등의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amper라는 뜻을 몰라도 우리가 문제는 풀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수능에서는 harm이라는 병렬어를 주지 않고 hamper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시험에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치, that 이하라고 contend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contend가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우린 contend는 보통 뭐 만족하다, 뭐 다투다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content라는 명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content는 주장하다라는 동사로 쓰인다는 것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9강의 1번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어휘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서와 감정은 rational reasoning, 이성적 추론을 방해하고 해할 수 있어. 그리고 issue delivery, 어떤 쟁점 숙고. 그래서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democratic system. 그래서 민주주의 절차에서 제거돼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개념 자체는 주제 자체는 이 감정이 민주적 이성적인 어떤 이런 reasoning과 deliberation 숙고 자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냈던 inferior가 아니라 superior가 되어야 되는 형태의 구조의 답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문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그 어휘적으로 체크해야 될 만한 어휘가 또 하나 나와서 다음 문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kind of thinking is normal, rooted in ancient Greek philosophy that argues for separating reason from passion, thinking from feeling, and advocates the former as superior to the latter. 그래서 얘기했지만 독해람에 있어서 항상 순서 배치 등의 문제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이 this kind of, thi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와 같은 종류의 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this라는 키워드 등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지 감정과 정서라는 것들은 제거돼야 될 대상이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is normal, 즉 일반 정상적이며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기원을 두고 있어.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 뭐냐면 argues for 뭐뭐에 대해서 찬성하고 주장하는 뭐냐면 여기서 reason 동그라미 쳐시고 reason은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이성이라는 뜻을 쓰입니다. 이성을 passion, 열정으로부터 separating, 분리하고 또 thinking, 사고를 feeling, 감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 그리스 철학의 고대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된대? advocate, the former, 전자를 찬성한다. 여기서 전자는 뭐냐면 reason과 thinking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the latter, passion과 feeling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것을 옹호한다라는 거죠. 이 글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감정과
그 정서는 그치 좀 네거티브 태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그래서 inferior를 superior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문맥만 보면 뭐 개념에 따라서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3번 지문에 매몰됐을 때 3번이 있는 선택지가 있는 이 지문에 매몰됐을 때 맞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약 한 달 반 정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을 우리가 준비해서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 아웃풋을 내려면 여러분 강조했던 것처럼 글을 읽고 어휘 모르는 거 여러분 시험장 가도 무조건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지식량으로 그 글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를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그 제한된 75분 내에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도출을 하는 연습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어휘도 기억하세요. inferior는 뭐보다 열등한, superior는 뭐보다 우월한 이라는 단어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supreme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어원이 이 superior에서 온 거지. 우월한 이런 극강의 이런 뜻의 브랜드명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시고 1번까지만 간단히 읽고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9강 2, 3, 4 발췌독으로 빠르게 읽고 또 10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저 핸드폰 시계로 7분, 우리 한 12분 정도에 다시 진행할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열거가 되어 있는 형태의 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20과 30번 구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 해당 선택지나 그 보기에 어휘를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전체 맥락상 우리가 이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물론 C 같은 형태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죠. 2번의 C 같은 것들은. 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고, 기본적으로 영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여러분들 두 가지씩 문장이에요. 첫 번째 지문이 거의 주제일 확률이 커요.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ognition is often taken to be what permits flexible behaviors and learning. 되어 있습니다. 이 cognition은 여러분들이 꼭 인식했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지라는 단어고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고, 인지, 어떤 것을 사물을 파악하고 습득하는 어떤 그 인간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지는 종종 여겨진대. 뭐로 여겨지냐면 what permits flexible behavior and learning. 그치? 유연한 행동과 학습을 permit, 허락하게 하는, 그치? 허락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지. 뭔가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것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음 문장에서 having flexible behavior means what you can do different things in similar situation, and learning means that you can change your behavior after certain experiences. 그치? 그래서 앞에 나왔던 flexible behavior와 learning을 설명해 주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리할 의미에 뭐냐면 네가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치? 플렉서블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가 너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어떤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선택형인 렉과 프로세스를, 그렇지? 포세스를 우리가 구분하는 내용, 그렇지? 그래서 결핍이냐 보유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행동, animal behavior, 어떤 동물의 행동들은 lack이라는 거지. lack the sort of the flexibility assumed to be necessary for learning. 여기서 근데 이 선택형을 고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그 다음 문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ray lag boots, 그렇지? 회색 기러기.
그치? 회색 기러기가 예시가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야? 인간만큼 어떤 이 상황의 유연성이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쭉 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알이 아니라 뭐 골프공이나 이런 것들도 알로 인식해서 자기 우리 둥지로 가져오는 현상. 여기서 렉이라는 단어를 고르면 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 인지는 유연한 행동과 학습을 하게 하지만 부족한 예가 있다라는 얘기로 전체적으로 주제를 하고 이 주제를 뒷받칠 만한 그런 부족한 상황들을 나타내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던 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 C에 대한 단어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invariant 우리가 vary라는 단어, 변화시키다, 변화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in이라는 것은 부정 전미사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변함 없는 이라는 뜻인 거고 un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형용사 어휘에 in과 on이 붙는 형태의 접두어 형태도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능에서는 이 vary가 들어간 variation, invariant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수능의 기본적인 출처가 되는 글들은 대학교에서 쓰는 글들이고 이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학과학 등을 다루는 학문의 글이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개념들을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제스가 뜻이 뭐예요? 포제스는 소유하다는 뜻이죠. 소유하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갖고 있다, 부족하다 이런 뜻의 이제 양 갈래의 단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VARY, very라는 단어가 수능에서 좀 많이 쓰인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언급되는 내용들 그 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5번이 정답이었던 내용인 거지. 아마 여러분들 3번 읽으면서 우리가 7, 8월, 9월 모고 준비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기억나지 않아요? 나만 기억하는 건가요? 그래서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을 시작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는 글이었었죠.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들 기출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거 봤었던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서 전형적인 또 두 갈식 형태의 문장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 2개 정도만 읽어보려고 해요. Archaeologists have long discussed the motive that compelled people to begin growing crops and raising animals. colon, was it overpopulation or climate change that made them do so? 아케올로지스트는 이제 고고학자. 예전에는 이 고고학자도 그 3년 전에는 주어졌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암기해야 될 어휘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연구해 왔다, 토론해 왔다. 뭐를? motivate. 동기에 대해서, motives. 동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대. 어떤 동기냐면 compelled 목적어 투부정사지. 사람들을 growing crops, 그치, 작물 재배와 동물 사육을 하게끔 시작하는 것을 강요했던 동기들을 연구해 왔다는 거죠. 그게 뭔데? 그것은 was it overpopulation, climate, 그치. 그래서 인구 과잉과 기후 변화가, 그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그치, 이렇게 된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인구 과잉과 기후 변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달 뒤에 볼 수능에서 의문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행 방식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지문이 나옵니다. 의문문이 나옵니다. Or was it a desire to settle down? 아니면 그치, 정착, settle down, 정착하려는 욕구였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는 글로서
이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이라든가 정착해서 동물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쭉 설명해주는 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정답은 5번이었었고 우리가 이 maintain이 아니라 vary라는 단어, varied로 바꿔줬을 텐데 그 집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Certain food sources, such as nut-bearing trees, varied their yields from year to year, even in a steady climate. 되어 있습니다. 그치, 뭐냐면 이 변화되는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bearing trees, 그치? 그래서 그 너츠를 함유하고 있는 이 나무와 같은 이 특정 식물의 출처 소스는 어떻게 됐대요? 그치? 수확량이 달랐다는 거지. 수확량이 달랐다. 언제? 해마다. From year to year. 심지어 꾸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였군요. 꾸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확량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글인 거지. 그래서 앞에 내용에서 이 환경에서도 그치, 이 풍요와 결핍의 주기를 겪었다라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maintain이 아니라 varied라는 형태, 변화를 주다라는 형태의 단어가 적절했다는 걸로 5번이 정답이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계속 얘기했지만 수능이 좋아하는 몇 개의 그 tendency 경향들이 있어요. 이 vary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variation과 vary 변화를 주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의 지문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 EBS 총 3권에서 갖고 있는 이 주제들을 유사한 다른 형태의 지문으로 변환하는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돌려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7, 8월 준비했던 기출 수능 모의고사에서 유사한 지문이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낯이 익지? 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국어 비문학 읽을 때 느끼는 체감이겠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이 풍부한 지문들은 굉장히 잘 읽을 수 있고 배경 지식이 좀 취약한 글들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은 이 배경 지식의 깊이에서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한 달 반, 2달 동안 영어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수능이 좋아하는 빈출되는 지문에 대한 인식은 반복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두 강의 마지막 4번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어휘 자체가 조금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C의 단어 manipulation 뜻 뭔지 아세요? manipulation? 아까 외우기 시켰지만 지금 술술한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조작, 속임, 약간 치팅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형태의 단어라는 거지. 그래서 manipulation은 술수, 조작, prevention은 예방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모르게 되면 조금 풀기 어려운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걸로 먼저 그 어휘를 체크하시기 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0번 우리가 7, 8월 수능 그 9월 모의고 대비반에 30번을 특히 다루진 않았어요. 30번은 그래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일관된 두 과일씩 주제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전체 글의 큰 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문장 2-3개 문장 정도를 잘 읽으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전체 큰 주제를 파악하는 형태로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Fear-mongering is a method used historically by man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control their population.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죠. Fear-mongering 공포 유발은 어떤 방법이래. 어떤 방법이냐면 역사적으로 사용된 방법.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PP의 형태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수치수식, which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구조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그들의 백성을 컨트롤, 통제하기 위해
권력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they do this by intimidating. intimidate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 겁을 주다라는 주어진 단어였지. They are people with ideas of death, disease, or violence. 여기서 당연히 they는 그치 어떤 권력을 통제할 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사용했다? 그들의 백성들을 겁주는 것에 의해서 이걸 사용했대. 어떤 개념을 갖고 죽음과 질병과 폭력 이런 형태로 계속 그 다음에서 they가 나오고 이들이 이 공포 유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개념 형태로 나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까 그 C에 있는 질문만 읽어보면 Although the way that some people use this kind of manipulation has evolved to fit the narrative of our modern lives over the years, the core value of the masses remain the sa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술수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수년에 걸쳐서 이 현대 삶의 방식의 화술에 맞게끔 evolve, 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같은 걸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 술수라는 이 공포 유발의 치팅 개념을 다루는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했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걸 골랐겠지만 아마 C에서 틀린 사람이 있다면 C에서 내용들을 잘못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manipulation 이 단어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뜻을 물어보면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manipulation은 술수 조작 이런 뜻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다. 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바로 우리 10강 넘어가서 일부 질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0강, 12강 여러분 풀어서 알겠지만 빈칸한성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빈칸한성은 여러분들 아까 어휘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출제 패턴을 이해했다면 조금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 전체적인 이 지문의 단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만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더 수월했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유 학생이 질문했던 그 3번 문장에서 realistic과 absolute라는 단어도 이 계몽주의라는 게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는지 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정답이 그래도 가장 적절한 걸로 2번을 고르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 4문제가 구성이 돼 있고 10강까지 하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은 여러분들 문제 읽는 패턴에서 이렇게 문단 앞쪽에 빈칸이 있는 것은 더더욱 명확한 주제 문제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명확하게 이 단어겠구나 라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장들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 주제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기도 굉장히 좀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impose. impose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뜻을 기억하고 있죠? 이따 같이 보긴 할 건데 impose. 그치. 보통 부여하다 이런 뜻을 하거든요. 여기서 강요하다, 뭐 강제하다 이런 뜻을 쓰인 단어니까 10강의 1번에서는 impose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는 형태로 질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Even with the emerging of nationalism in the 19th century, there was still great 여기가 이제 빈칸이었지? 블랭크인데 이제 flexibility in the shape of states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19세기 민족주의에 출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족주의에 출현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still 여전히 great 강력한 flexibility 유연성이 있었다. 어디에 있어서? 국가의 형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스테이트 같은 단어들도 여러분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스테이트가 뭐 상태라는 뜻도 있지만 이 nationalism이라는 단어에서 스테이트는 국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의 파전을 찾아보면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매칭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그 문맥에서 쓰인 다른 단어와의 연결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서 국가라는 개념으로 스테이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네이션 이렇게 썼으면 더 나았을 텐데 뭐 country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겠지만 스테이트도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Both Germany and Italy were formed out of federation of smaller states.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는 그치 smaller state 더 작은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out of는 한 단어로 from이죠. federation은 연합,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작은 나라들이 뭉쳐서 하나의 나라가 된 미국 같은 우리가 또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United 결합된 형태 이걸 feder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federation이 합쳐져 있는 연방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네요. 유럽을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Middle East 중동에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In the Middle East, the former Ottoman Empire was divided up into protectorates and newly formed states, with the later addition of Israel, whose boundaries were negotiated, imposed, and therefore inherently unstable. 중동에서 그치 former 그치, 이전에 오스만 임파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만 제국을 오토만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오스만 제국은 was divided up 그치, 나눠져 있었어. 뭘로 나눠져 있었냐면 protectorate 피보호국들과 또 new formed state 새롭게 형성된 나라들로 구분돼 있었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제 구성된 거냐면 나중에 이게 뭘로 됐냐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변환된 새로 생긴 국가로 구분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국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새로 생긴 국가의 경계는 그치 negotiated 협상이 되거나 imposed 강요되었으며 and therefore 그래서 inherently 동그라미 쳐주시고 본질적으로란 뜻입니다. inherit가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타고난 이런 뜻이잖아요. 타고난 거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란 뜻으로 쓰이는 어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안했다. 여기서 이제 이 국가의 형태가 불안했다, 정해져 있지 않았다, negotiate 됐다, impose 됐다, federation 돼 있다 해서 우리가 flexibility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다시 돌아서 우리 어휘 한번 볼까요? 문제로 돌아가서 1번 consensus 합의라는 단어고 2번 flexibility 유연성이라는 단어고 3번 objectivity 객관성이라는 단어고 consistency 일관성이라는 단어고 5번 concreteness 우리가 구체성이라는 단어 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concrete랑 철자가 똑같아요. concrete는 견고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구체성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결국에는 나라의 형태가 완벽하게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니까 2번에 가장 가깝고 여러분들이 4번을 골랐으면 완전히 반대로 이해했던 내용인 거죠. 정답은 이렇게 이 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라는 거고 오케이 가서 2번 보겠습니다. 제가 TCK 이런 용어가 있나봐요. 난 잘 몰랐는데 뭐 제3문화 아이들 이런 개념으로 쓰인 내용인데 요거는 특별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어렵진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빈칸 현상이 문 두형과 문 2형으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이 문미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더더욱 글을 읽고 이 주제에 대한 유사한 내용들을 골라내는 게 더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제3문화 아이들 TCK라는 녀석들이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그 선택형, 선택해야 되는 지문 앞쪽에 나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앞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해설서로 보면은 5번 지문일 거고, 우리 그 독해 지문으로 보면 선택지 마지막 밑 지문입니다. The studies carried out by anthropologists and other social scientists on TCKH are of particular relevance because these children are uniquely suited for life in today's increasingly global socie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TCK에 대한 어떤 그 인류학자와 다른 사회과학자들이에서 수행됐던 이 연구는 몇 가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이 relevance,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지만 학문적 용어들은 좀 계속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relevance는 뭐냐? 타당성, 그치? 적절성 이런 뜻입니다. 특히 적절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영어식 표현인 거지. 여러분들 are of particular relevance 어떻게 구성돼 있어? are 이형식 동사고 결국에는 이제 전명부로 구성돼 있고, 이게 비동사로서 이형식 동사고 얘가 이제 보호로 쓰인 구조인 거지. 그래서 그렇지? 이 연구는 특히 타당성이 있었다. 그냥 보어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be of가 뭐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 특별히 타당성이 있었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형태로 얘네들을 보어처럼 해석하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영어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are of particular relevance. 그치, 이거를 뭔가 특별한 수거가 아니라 비동사의 보호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Because 이런 아이들은 그치, 독특하게 오늘날에 점점 증가하는 이 글로벌 사회에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이 연구가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치, 계속 또 문화적 교류 역할을 한다 라는 형태로 써져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답이 2번이었고, 마찬가지로 전체 글 주제를 보면 1번 보면 foreign tourist 뭐야? 외국인 관광객 전혀 상관없죠? 그치? 3번 outside facilitators, 그치? facilitator는 도와주는 사람, 그치?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는 지원자, 그치? 그다음에 participant observers, 참여 관찰자, 그다음에 heartless decision maker, 그치? 심장이 없는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무심한 의사결정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의 개념을 지금 1, 4, 5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사실은 3번도 외부 조력자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조력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너 멤버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자체가 틀린 구조가 되는 거지. 패실러테이터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내부, 그렇지? 인사이드 퍼실러테이터 이렇게 쓰면 아마 3번도 가능성이 있을 단어였지만 어쨌든 이 TCK는 이 글로벌 문화 내부의 인원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적절하게 2번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 아까 어휘 봤던 사람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휘가 굉장히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3번 가서 어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3번은 핵심이 이 글이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지. 계몽주의가, 그치? 계몽주의가 어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지적 한계를 극복해서 절대적 진리를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찾는 형태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 번은 지문은 좀 어려워서 앞에 문장은 좀 몇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West, since the time of René Descartes, a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 the cognitively based transcendent aspect of being human have been privileged over more immanent corporeal ones. corporeal, immanent 다 주어진 단어죠. 내재적, 물질적인 aspect, 면들 이렇게 된 구조에서 먼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시대 이후에 어떤 인지의 기반을 둔 transcendent, 초월적 측면, 인간에 대한 초월적 측면은 여기가 이제 aspect가 주어가 되는 거지. have been privileged. privileged는 특권이 부여되어 왔다 이런 거죠. 특권을 누려왔대. over, 훨씬 더 많은 내재적, 물질적인 측면들보다 훨씬 더 특권을 누려왔대. 그치?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다음 문장에서. this. 항상 우리는 이렇게 this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this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This can be explained in part by enlightenment pursuit of unquestionable truth. 여기서 이미 힌트가 한번 나왔지, 그렇지? 이것은 in part, 부분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요. enlightenment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냐면 enlight, 영어에서 뭐냐면 빛을 나게 만들다. 껌껌했던 거에서 우리가 빛을 나게 만들어서 인지를 하게 하는. 왜냐면 여러분들 그 계몽은 이런 거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바이러스 차단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전파가 사실은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큰 저항들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막 싸우고 막 여러분들 뭐 이미 벌어 오래전 일이지만 지하철에서 슬리퍼를 벗어서 따귀를 때렸던 영상도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쓰는 없던 문화를 새롭게 밝게 만들어서 당연한 걸로 인식시키는 이 작업들을 하는 작업주의를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단어들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unquestionable,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unquestionable,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계몽주의 나왔어. 그럼 계몽주의 뭔데? Enlightenment science noticed how the sensory awareness afforded to the body can sometimes be faulty. 이런 거지. 여러분들 forward도 단어 자체로 체크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cannot afford to 뭐 이렇게 외웠었잖아. 근데 forward는 부여하다, 뭐뭐 할 여유가 되다. 다시 한번 afford는 부여하다, 뭐뭐 할 여유가 되다 이런 뜻을 기억하시고, 그치? 우리 몸에 부여된 감각적인 인식이, 그치? sometimes 때때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몽주의 과학이라는 것은 하우절 이하를 notice, 알아차리다,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했다라는 거지. 그치? 어떻게? 그치? 신체적 감각이, 인간의 몸에 부여된 신체적 감각이 때때로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가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볼 것은 뭐냐면 for instance 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for instance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문장에 moreover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어떤 감각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쭉 열거해주는 형태로서 우리가 이 계몽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걸로 그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 절대적인이라는 걸로 골라야 됐고 1번 realistic은 실체적인, religious는 종교적인, empirical은 경험적인, temporary는 일시적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contemporary 뜻이 뭐예요? contemporary는 temporary가 일시적인이라면 contemporary. 여러분 이 con 자체는 together의 의미예요. together. contemporary는 동시대, 동시 상황에 이런 뜻입니다. temporary가 일시적인 거라면 그 일시적인 것이 동시에라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contemporary는 동시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9강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휘 자체를 체크해둘 필요는 있어요.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 한번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도 몇 문장 발췌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소비심리학에서 나온 글 중에 하나고 첫 번째 문장 보면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consumption has been primarily concerned with a celebrated variety of this process known initially as mass consumption. 그래서 이 소비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는 has been 쭉 주로 관련이 되어 왔대.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어떤 이 여러분들 celebrate는 알려진 우리는 셀럽이라는 단어가 유명 인사라는 뜻으로 쓰여 있잖아요. celebrate는 이 variety를 수식해주는 알려진 이런 형용사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this process 이와 같은 과정이 알려진 종류와 관련이 되어 왔다. 어떤 소비냐면 known initially as mass consumption. 그치? 처음에는 대량 소비로서 알려진 이와 같은 프로세스, 과정에 알려진 종류와 관련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 소비에 대한 연구를 설명해주는 문 두 형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대? Although this term is little used today, consumer studies remain as interested as ever in the modern widespread propensity. propensity는 우리가 또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tendency하고 이상한 내용이지 경향 이런 건데. And the West to spend sometimes staggering amount of money on popular goods and services. 그치. 비록 이 용어가 오늘날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배웠던 거지. little은 not hidden word로서 부정어가 겉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용어가 오늘 거의 사용되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onsumer studies 소비자 연구는 remain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서 remain interested 이 보호를 interested를 취하게 된 거지. 그래서 as ever 어느 때보다 흥미롭게 remain 유지하고 있다.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디에 있어서 in the modern widespread propensity 현대의 널리 퍼진 이 경향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 어느 곳에서냐면 in the West 서양에서 아니면 대중적인 popular goods and service
sometimes 때때로 amount of money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그치, 소비하려고 하는 그치, 이 staggering은 어마어마한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치, 이 서양의 어떤 서양에서 어떤 현대에 널리 퍼져지는 경향으로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연구는 뭐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연구를 매스 컨섬션에서 쭉 가져오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moreover 게다가 라는 형태로 이 연구가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 as a result와 furthermore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consumer's experience has been in comparison rather little studied, especially from the angle of leisure activities.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의 경험은 has been in comparison 이 in comparison 여기서는 계속 이제 전면부 형태로 부사구를 쓰고 있어요. 비교적 has been rather little studied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대. 특히 어떤 관점에서 어떤 여가 활동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경험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결론 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보연 설명해 줍니다. 게다가 furthermore there is in the literature on mass consumption. 요건 요거 때문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 수능 지문에서 이 literature 이런 문헌 연구, 문헌 자료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게다가 어떤 그 대량 소비에 관한 기타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다. 어떤 문헌들이냐면 a tendency to say little about leisure other than to relate it generally to such consumption. 그치? 어떤 경향이냐면 거의 말하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대. 뭐에 대해서? 여가에 대해서. 어떤 것 이외에 그 related it 이 여가와 관련된 것 이외에 여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치, 대량 소비와 관련된 여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여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치?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서 결국에는 어떤 이 소비를 하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가 활동이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귀결이 mass consumption, 그치? 대량 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그치? 이끌어갔던 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마지막 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This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지. This has created the impression among some observers that mass leisure experienced by way of mass consumption is the only leisure there is.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 소비와 관련된 여가만 언급했지 일반적인 여가는 언급 안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떤 인상을 만들어냈다. 어떤 인상을 만들어냈냐면 관찰자들 사이에서 인상을 만들어냈다. 어떤 인상이냐면 mass leisure, 그치? 대중 여가. 어떤 대중 여가냐면 대량 소비하는 방식에 의해서 경험된 대량 여가만 the only leisure there is. there is는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유일한 여가이다 라는 형태로 쓰이는 우리가 흔히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가르치면서 강조 내용으로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대량 리저는 대량 소비에 의해서 경험되는 유일한 여가 활동이다 라는 형태로 이 글 자체는 4번은 좀 글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글 중에서 대량 소비가 이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여가 활동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특정 관점에 집중됐던 사람의 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뭔 소리야 이거 나랑 개념이 다른데? 라는 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견해를 피력하는 시간이 아니고 써져 있는 나온 지문의 글을 통해서 정답을 뽑아내야 되는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대량 소비와 대량 여가의 상관관계를 논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하면 되는 형태의 구조였었고요. 가서 한번 선택지 1, 2, 3, 4, 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문제에 돌아가셔서 보겠습니다. 결국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이 갖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면 어쨌든 정답을 골라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1번부터 On escape from the pressure of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 노동시장의 압박으로부터 탈출하기. 아니죠? Technological rationality disguised as affluence and liberty. 그렇지? 그래서 어떤 affluence, 풍요로움과 liberty, 자유로움의 disguised, 그치? 가장된, 현혹된 기술적인 합리성. 그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The formal transfer of consumption related information. 물론 3번이 consumption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 하지만 informal, 비공식적인 transfer, 이동. 뭐에? 어떤 소비와 관련된 정보의 비공식적 이동. 그래서 information하고는 전혀 또 무관한 내용인 거지. 5번 Leisure travel carried out in the name of entertainment. 그치? 리저가 나왔지만 전혀 다른. 그치? 여가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그치? carried out, 행해진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의 형태. 결국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해하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넣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를 가지고 가장 유사하게 적절한 내용을 고르면 된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45일 뒤에 볼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그냥 찍지 말고 최소한 1번, 2번 이런 내용들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이 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꾸 도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완성은 언제 봐도 쉽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몇 가지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마지막 11강 일부 발췌 독해하고 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영독 문제 연습. 근데 아마 오늘 시간상 영독 5, 6강을 다 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5강 정도밖에 못 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필요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막판에 수업 막판에 모든 과목들이든 집중적으로 그 보는 양을 무조건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어요. 꼼꼼하게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굉장히 넓은 시험 범위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웃풋이 잘 되게끔 다양한 영역들을 반복적으로 보는 연습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 최소한 3시간 반, 4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고 단어를 암기하는 인텐시브한 시간으로 좀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앞뒤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영어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쭉 잘 이끌어왔지만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내용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강 가서 보겠습니다. 11강은 여러분들 절 형태의 빈칸 완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풀이 방식은 변함없습니다. 똑같이 주제 문제로 푸는 방식 영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1번 지문은 뭐였어요? 유사한 지문들 아마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봤었는데 전문가들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초반에 문장 내용들 읽어보겠습니다. The advantage of specialized role were recognized long before Henry Ford invented the assembly line.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화된 역할의 advantage, 이점들은 인식되어 왔대. 오래전부터. 그치? 언제냐면 헨리 포드 invented the assembly line. 그치? 헨리 포드가 이 조립 라인을 개발하기 더 이전부터 인식되어 왔다는 거지. 이 헨리 포드는 여러분들 아시죠? 최초의 자동차 설립 조립 라인을 한 사람은 뭐 엔진도 실린 조립하는 데만, 한 사람은 본네트 조립하는 데만, 이렇게 해서 역할을 다 전문화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개념의 최초의 포디즘이라는 형태, 분업화, 전문화의 개념을 도입했던 회사였던 거지. 그래서 언제 이 예전 long before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in medieval farming villages, for example, it was probably good have to a blacksmith. 예를 들어서 중세의 이 농경 마을에, 그치? have a blacksmith. 대장장이, blacksmith는 대장장이가 뭐예요? 그치? 쇠로 뭐 낫이나 칼 등을 만드는 사람, 그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다라는 거지. Probably good. 왜? But if everyone tried to be a blacksmith, village would starve. 그치? 근데 이게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장장이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마을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Starve. 그치? The same goes for musician, artist, and priest. 같은 것이 음악과 예술가, 성직자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런 거지. 우리가 모두 변호사, 판사, 검사가 좋다고 해서, 의사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글로만 가면, 그치? 자동차도 없을 것이고, IT도 없을 것이고, 그치?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기형적으로 변하게 될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해야지만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쓴 것으로서, 그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에 보면 most other people do something else.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something else. 그 정답이 1번이었던 지문이었다. 맨 마지막 문장 when most other people do something else의 형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역할을 통해서 그를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번은 쉬웠고 2번 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어휘도 좀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일부 지문 조금 더 지문 여러 개를 읽고 같이 내용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imate relationships are healthy when each partner can and will sacrifice his or her personal needs for the benefit of the partner and the relationship.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빈칸 완성 문제는 일관되게 문 두형 주제 문장을 구성했기 때문에 첫 문장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면 친밀한 관계는 healthy, 건강하다, 건전하다. 뭐 할 때? Each partner, 각각 당사자들이 그치? 희생할 수 있거나 희생하려고 할 때 그치? 그들의 개인적인 needs, 욕구를 희생할 수 있을 때 뭐를 위해서? 파트너와 관계의 이익을 위해서 그치? 각 당사자들이 희생할 때 그 친밀한 관계가 건전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What is the short term is selfless act. 여러분들 selfless act 이런 selfless 같은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selfless는 자아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아가 없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selfless는 자신이 없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So short term, in short term is sacrifice act.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은 뭐래? 이타적인 행동인 것이고 이것은 종종 어떻게 된대? Often rewarded in long term with stronger intimate ties. 그치? 장기적으로 더 강하고 친밀한 tie, 유대 관계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In this way, 그랬겠지만 영어에서는 이 this way 이런 방식으로라고 해서 계속 앞에 뒤에 문장을 정리해주는 형태의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personal sacrifices lead to better relationship, which in turn benefit the self. 오케이, 우리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잠을 좀 깨고 지금 졸린 학생들 유정이가 좀 깊이 잠에 빠져들었어. 기지개 한번 피시고 우리 몸 한번 움직이고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질문들을 봐서 여러분들 충분히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2번 에어컨 안 켜져 있죠? 에어컨 켜져 있는데? 너무 더워? 너무 추워요. 추워? 나가는 건데? 잠깐 어떻게 시키는 게 오케이. 이제 두세 질문 남았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아마 너무 많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피로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희생은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차례로 그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In turn, 차례로. 결과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어떻게 됐대? 여기서 however 세워쳐 봅시다. However, the relationship supporting cycle. However, 세워쳐 놓으시고 결국에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however가 나온다는 거지. however는 꼭 그러나도 있지만 지금처럼 강조형으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으로도 활용된다는 사실. This relationship supporting cycle.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 this가 나오잖아. 이와 같은 관계를 supporting한, 즉 관계를 지지하는 이 사이클은 seem to be hindered. 그치? 아까 여기 했었지. hamper와 hinder. 우리는 hinder가 익숙하잖아. 근데 hamper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해되어지는 것 같다. 뭐에 의해서? decrease, 감소된 self-regulatory ability. regulatory는 자기 통제라는 뜻이지. 감소된 자기 통제 능력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 같대. 그래서 원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 통제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라는 강조 포인트를 던져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ability to prioritize another needs above one's own requires inhibition of one's selfish impulses. 여러분들 왠지 inhibition 자체도 주어진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체크하실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inhibition 억제라는 뜻이에요. 억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90, 11강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냐면 그치? prioritize, 우선시할. 다른 사람들의 니즈를 우선시할 능력. 뭐보다 자신의 것을 넘어서서 하는 능력은 require inhibition. 어떤 억제를 require, 요구한대. 억제를 필요로 해. 어떤 억제냐면 자신의 selfish, 이기적인 충동들을 억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사실 이 정답을 이끌어내게 했던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자신의 것을 넘어서 남의 요구를, 남의 니즈를 더 우선시하게 할 능력은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쓴 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우리 선택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문을 그만 읽고 1, 2, 3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ttempt to win the conflict. 그치? 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그치? 뭐 갈등 상황은 아니잖아, 그치? Consider the relationship negative, 그치? 어떤 이 관계를 부정적으로 고려할, 그치? 이것도 아니고 exercise self-control in the process, 그치? 과정에서 자기 통제를, 그치? exercise, 실현할, 연습할, 구현할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은 3번에 가까운 내용이고 treat oneself and partner as equal, 그치? 자신과 파트너, 상대방을 equal, 동등하게 대우할, 그치? 그래서 뭐 평등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치? 희생의 개념인 거지, 통제의 개념인 거지. Identify the cause of negative behavior, 그치? 부정적인 행동의 원인을 찾는, 그치? 그래서 identify, 원인을 그치? 명확하게 하다. 뭐 선택지를 넣으면 다 이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self-control이라는 개념을 뽑아내야지만 3번을 골라낼 수 있었다 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주제에 더 입각한 내용들을 자꾸 고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오케이? 3번과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3번, 4번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3번은 첫 번째 지문이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subjective, objective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subjective는 뜻이 뭐예요? subjective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 subjective, 주관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주관적인. 그럼 objective는 객관적인. 이 단어를 수능 영어에서는 꼭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 문장 전체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 문장의 키 문장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ft and weeping appear as subjective reaction to certain evaluation and other occurrence cannot be programmed. 여기가 이제 핵심 선택지 지문이긴 했는데 같이 넣어놓고 읽어볼게요. 웃음과 울음은 그치? 주관적인 반응으로 보여진대. 그치? To certain evaluation, 어떤 평가에 관해서 그치? 주관적인 반응으로 appear, 나타난대. 그리고 their occurrence, 상황, 발생한 상황들은 can be programmed, 그치? 계획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쓰게 된 거지. 그 내용을 이제 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 참 어려운 것 같아. 카첸넬린 보이겐 이런 사람이 있대요. Distinguish between subjective and individual value in the sense that the latter can be objectivized and the former always remain a part of the unique that cannot be formalized. 이게 핵심 주제가 됐던 거지. 그래서 이 카첸, 이 사람은 어떻게 때 주관적인 것과 individual value, 개인적인 이 가치들을 distinguish, 구분했대. 뭐뭐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냐면 the latter, 후자, 이 개인적인 value, 개인적인 가치는 어떻게 된대요? objectivized, 객관화될 수 있지만 the former, 그치? 전자, 주관적인 감정, 뭐 레프터나 이런 감정들은 항상 remain a part of unique, cannot be formalized, 그치? 형식화, 공식화 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으로 항상 남아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가치를 구분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주관적 가치, 개인적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능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지식은 반영되면 안 돼요. 이 쓴 사람 자체가 주관적인 것은 formalized 될 수 없다고 인식한 거고 individual value는 objective, 객관화, 공식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던 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늘 헷갈립니다, 그치?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subject는 우리가 주어잖아, 주어. 그래서 주관적인 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objective는 목적어이고 객관적인.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 subject, object를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지. subjective는 주어에서 온 s이기 때문에 주관적인이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되고 objective는 객관적인이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된다. 이 반대로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산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염두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4번은 뭐 읽지 않을 건데 4번은 굉장히 쉬웠던 지문인 거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4번 혹시 안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읽어보시고 4번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같이 늘 보아왔던 것이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 라는 개념으로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봤을 때 정답이 2번이었는데 What they have encountered before. 그치? 우리가 전에 encounter, 우연히 만났던 것들 이렇게 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4번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 안 푼 사람이 있다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문 자체는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해설 지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능 완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능 지문이 18강까지 준비되어 있고 모의고사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5회 동안 뭐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우리 수능 특강은 오늘 이제 우리 6강까지 줄 건데 수능 특강 영독은 수능 특강은 지금 12강에 모의고사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 관계상 6강까지는 못 풀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머지 준 교재를 갖고 여기서 풀지 못한 지문들은 숙제로 해결을 하면서 우리 전체 수능 특강 교재는 다 보고 가는 연습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수능 특강 영독 5강, 6강을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 보지 못한 부분들은 숙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바로 화요일날 이어서 붙어서 하기 때문에 또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수능 완성은 3강, 수능 특강 영독은 2강 정도의 진도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까지만 학원만 잘 다녀도 일단 우리가 EBS 교재는 다 완독을 하고 가는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고 우리가 완전체로 우리 반이 6명이 다 지금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쁜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어찌됐든 한 달 정도만 영어에 집중하면 우리가 영어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일은 없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내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어휘, 그다음에 마더텅 기출 어휘 정도만 나머지 한 6, 7주 동안 보고 간다면 영어 때문에 막 엄청 수업에 팽이 되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마지막 5분 쉬었다가 우리 아까 이미 줬던 부교재 2 수특 영독 5, 6강 내용을 보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답안지에 어휘가 있어서 답안지를 먼저 실어놨고 어휘는 5, 6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보고 나서 이어서 우리 바로 문제까지 풀 예정이니까 마지막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